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온라인 스터디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설캠 온스반 제6강 아파트 N 상가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와 상가 지역 분석, 물건 분석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상당 부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서로 한번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왜 사냐? 실수요자냐? 투자자냐?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임대냐? 매매냐? 고민을 먼저 한번 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트 살 때 고려사항 지역 중요하죠 여러분. 지역 통상 뭐 늘 얘기하지만 실수요자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크기. 사람들이 몇 평형대 좋아하냐. 통상은 뭐 요즘에 이제 가장 사랑받는 평형대는 24평형, 33평형이 아마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은 자금. 나의 자금 플러스 레버리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좀 좋지 않다. 거래 절벽, 대출의 규제가 아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 캠퍼스나 랜드프로나 또 공공, 생산성본부나 기업에서 강의 제안이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고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회사와 많은 곳에서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경매가 대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의 제안이 많이 오는 걸 보면 또 연말이구나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는구나를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여러분 교통, 지하철역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100명의 만약에 수강생이 있다. 제가 이걸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 아파트 지역 분석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교통이다. 이를테면 지하철이다. 지하철.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공항, KTX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교육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키우는 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면 학교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뜨려면 통상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신축, 브랜드, 대단지. 거기다 플러스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일명 초품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편의시설 중요하죠 여러분. 자, 대형마트, 백화점, 스포렉스, 서점. 대형 서점에 대한 또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임장 투어를 한번 했는데 합정역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합정역 지하에 뭐가 있냐? 대우 프루지오 지하에 딜라이트 스퀘어가 있고 거기에 교보 문고가 있습니다. 교보 문고가 우리가 일명 마스터 리즈라고 해서 주된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또 교보문고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약간 모이는 형국 이런 분들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청라 투어를 다녀왔는데 커넬레이의 끝자락들에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상가가 하나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종로서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의외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또 느낌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쾌적성 너무 중요하죠. 산, 강, 공원. 그래서 특히 공원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지역 분석 중에 마곡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마곡을 한 번 정도는 공부 차원에서 꼭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지금의 마곡, 2년 전의 마곡, 2년 후의 마곡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발산역, 이대 서울병원, 마곡역, 스타필드 마곡 2023년도 정도, 마곡나루역, MIC, 보타닉공원 일부 개장, 대장주 엠벨리 7단지, 김포공항 이 정도만 딱 보면 강서구는 대충, 강서구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여러분 마곡이라고 하는 점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마곡에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우장산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파트 분석할 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장산역,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세대는 2500, 2600, 2100.
세대 지수는 똑같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전부 다 대단지. 특별히 핸디캡이 없습니다. 지하철역, 일단 가장 가까운 데가 한 1분 거리, 4분 거리, 12분 거리. 예, 그러면 어디가? 1등, 2등, 3등. 예, 이 부분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단지는 1등, 2등, 3등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1등, 2등, 3등. 신축 관련해서는 2015년산. 예, 그래서 얘가 1등. 이 사람은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네, 10년 좀 된 것 같고, 한 15년에서 1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래서, 므앙 돌리죠, 여러분. 돌립니다. 예, 그래서 가격. 지금 현재 어떨 거냐? 1등, 2등, 3등.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가면 아마도 여기와 여기는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점이 있죠. 지하철역에서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가봤던 데가 여러분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도시철도, 그죠? 예. 도시철도가 2019년도 한 7월달 정도 개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운양, 장기,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산, 구례, 예.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물건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단지 크기, 1000세대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대단지에 대한 개념. 500세대 이하는 좀 약간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중요하죠? 1군. 네. 그 다음에 층, 중간층, 로얄층, 향, 남향, 면적과 구조는 뭐 각자 알아서. 보존 상태, 외부, 내부 좋은데 사실 경매는 내부를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 그래서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싸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19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것들은 주차장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난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신축의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주차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난방방식과 관리비 중요한데 이제 체납관리비 중에 3년치 공용 부분을 낙찰자가 떠안는다. 복도식과 계단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녹지 비율 중요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물건 분석을 할 때 사진. 제가 이번에 쓴 경매책 이제 12월 나올 텐데 사진으로 보는 임장 노하우예요, 여러분. 예, 여기 보시면 꺾임이 있는 아파트죠. 기역자 또는 니은자. 이 꺾임이 있는 부분이 가장 핸디캡이 있다. 여러분 별로 프라이버시 어렵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를테면 해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 1층, 2층, 3층 만약 4층이다. 4층보다 오히려 이쪽에 3층이 또는 2층이 해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은 여러분 일조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느낌상 지금 보면 여러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6층의 아파트라도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아파트는 몇 층이 제일 비쌀까? 2층, 3층, 1층, 4층, 5층, 6층 이런 순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6층까지 있는 아파트 어디가 제일 비싸냐? 2층, 3층, 1층, 4층, 5층, 6층.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지금 제가 오후 2시 정도 찍은 건데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층에 주차장이 꽝이죠? 네, 그러면 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좀 주차난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청라 풍림 엑스루타워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여기 경매로 나온 오피스를 한번 가봤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울기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에 오피스텔은 상당히 좀 좋다. 왜냐하면 뭐 오피스텔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이유는 향이 남동향 좋은 편이죠, 여러분. 남서향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쪽 북동향 북서향은 핸디캡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이쪽을 사야 될 것 같고, 돈을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남동향이나 남서향을 사야 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가 많이 들어와야만 한다. 사람 사는 동안에, 그죠? 예, 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러분 여기 이제 옆동 때문에 해가 막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1, 2, 3, 4, 5, 6, 7층까지 벌써 해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는 이를테면 1층도 해가 지금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때는 요쪽 라인 무시하고 요런 라인으로 한번 가본다라고 하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앞에 쳐다봤을 때 별것도 아니지만 이게 약간 시선에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뻥 뚫린 요 라인이 좀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꼭 현장 가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노골적으로 주차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좀 주차난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로망이죠.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샤시 교체 안 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면 샤시를 교체한 곳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나중에 낙찰받고 내가 이거 새로 줄 때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싫어하죠. 추가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아파트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 될 때마다 현장을 자주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가. 여러분 상가는 왜 사는가? 나는 실수요자다, 투자자다. 아니다, 나는 임대할 거다, 매매할 거다.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고려사항. 여러분 상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상권 자체가 살아가는 상권이냐, 죽어가는 상권이냐, 죽었냐 살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상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곳이 덕이동 로데오 거리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덕이동 로데오 거리의 상권은 죽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좋은 곳에 상가가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상가는 상권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 중에 상가에 입지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바운다리에 대한 개념과 포인트 둘 다 유기적으로 좋아야만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덕이동 로데오 거리는 제가 이제 28살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골프를 쳤거든요. 골프 쳤었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덕이동 로데오 거리에 가서 1,000원짜리 바지, 1,000원짜리 옷 사가지고 이제 골프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일이 가지 않고 옛날에 저기 첼시 아울렛 멀으니까 안 가고 롯데 아울렛 안 가고 이제 김포 고촌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가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뭐 그냥 백화점에서 할인할 때가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상가 지역 분석 중요하죠? 배우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동인구, 대단지 아파트, 대단위 공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상권과 입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일단 상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지도 좋아야 한다. 임대 수요와 임대 수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임대료 수준, 합리적인 부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 4%, 서울을 제외한 곳은 연 5%, 6%, 7%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저금리일 때. 여러분 앞으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2.5가 됐다, 그리고 예금금리가 4%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4%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꼭, 그래서 금리와의 연동성 잘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있는 상권이냐 죽어있는 상권이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죽을 것 같은 상권에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임차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곳 어디냐 그런 것들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교통이 좋은 곳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또 이제 상가 강의 많이 할 때 이제 일산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산의 마두역, 웨스턴돔, 라페스타, 그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1층에서 장사를 하겠다, 2층에서 또는 3층에서. 그러면 이 빨간색 주동선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월세가 싸다고 파란색으로 가는 순간 장사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데 가보면 여러분 도로가 좀 좁아요. 2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좀 좋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항상 사람들의 주동선이 어디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보면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들은 지하철역을 향해서 가는 동선이 있어요. 그 동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가의 물건 분석, 여러분 층 1층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비싸다. 그래서 자기 컨텐츠에 맞는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학원이 뭐 굳이 1층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있는데 4층 나쁘지 않다. 다만 4층이니까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향, 사실 뭐 향은 상가는 동서남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향만큼은 no.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면적은 뭐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그러나 뭐 1층이다. 그러면 전용 면적 못해도 한 10평. 그래야 뭐 중개업소도 하고 김밥집도 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장원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임대 업종 및 공실 현황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4층에 여러분 학원이에요. 근데 1층에 어떤 가게, 또 뭐 햄버거집, 2층에 학원, 3층에 뭐 상담 연구소, 4층 학원.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4층을 강의를 하는데 2층과 3층이 공실이다. 1층부터. 그러면 좀 약간 또 애매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실이 없는 것이 좋겠다. 보존 상태. 제가 이번에 경매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상가가 좋은 상가냐,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첫 번째 핵심으로 뭐가 있냐면 화장실을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가 건물을 화장실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해, 뽀송뽀송해요. 그러면 이 상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입주민들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거죠. 반면에 상가가 악취에 냄새에 지저분해. 그러면 좀 불쾌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가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있다면 좋겠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2층까지는 없어야 되는데 3층부터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구분 상가일 때 여러분 동선, 에스컬레이터, 정면, 그죠? 정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겠다. 상가의 용도도 중요하겠죠? 학원을 하려면 학원 용도가 또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 용도. 그 다음에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시성과 접근성.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잘 보여야죠, 여러분. 일단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중에 이 상가가 있으면 좀 좋다. 이런 게 뭐냐면 업무 지구에서는 스타벅스가 있는 곳이 웬만하면 좀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거 지역에서는 파리바게트가 있는 곳이 사실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타벅스 있으니까 그렇게 뭐 썩 이상한 데는 아닐 것 같다. 파리바게트 있으니까 뭐 제일 좋은 축에 속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평지가 좋겠다. 횡단보도도 좋겠다. 상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상가한테는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지적 분석과 물건 분석을 알아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설캠 온스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조만간 숙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하나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를테면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가 아주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지만 또 쉬운 게 또 여러분 경매입니다. 자신감, 자존감, 자생력 플러스 자본금.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